안녕하세요. 네, 구창훈입니다. 먼저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모두, 국민 여러분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호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꿈꿔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각자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시로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제 이름은 표창원입니다. 제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제 고향, 제 부모님, 학교, 제 직업, 그것이 다 저의 일부분이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지도 않고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다 똑같지도 않겠죠. 나만의 독특함,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나는 어떤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사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 중에 일부는 삶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기도 합니다. 왜 사는지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말이죠. 삶이 결코 쉽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힘이 많은 사람도 늘 매일매일 쉽고 재밌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죠. 억측이나 왜곡이나 오해, 다툼, 갈등,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 의도와 달리 이상하게 풀려나가는 일들, 세상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내가 살아야 하죠? 내 삶에 대한 이유와 목표와 명분을 찾지 못한다면 삶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난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은 연관되어 있죠. 인간은 혼자 뚝 떨어져서 사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죠. 사회 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호주 교민사회 또는 더 작은 가족, 좀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것만 있지 않죠. 우리 인류, 인간들, 사자, 고양이, 캥거루, 코알라들, 다른 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류는 어디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 먼 옛날에 공룡이라는 종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갔죠. 최근에 일부 학자들은 왜 공룡이 멸망했느냐? 그들이 내뿜은 방귀 때문이다. 이런 학설까지 등장할 정도이고요. 어쨌든 일부의 종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이나 함께 공유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러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채 멸망을 맞은 종들도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일단 여러분께 또 제게 던지고요. 한번 마음속에서 물론 그동안 숱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00주년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Korean,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체성. 특히 호주에 살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는 Korean Australian이라는 용어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내면에서도 생겨나시고요. 미국에서는 Korean American.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게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한국인의 피가 있고 한국 문화, 한국어 이것들은 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설까요? 어떤 분들은 한국이라는 또는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예 현재의 지위와 자신의 직업이 된 분도 있습니다. 저분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 한 3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 대한민국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호주를 대표해서 호주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호주 정부와 총리, 호주 주권의 대표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임스 초이. 이분은 4살 때 호주로 이민 온 이민자입니다. 외모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호주에서 흔히들 말하는 네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안도 아니고요. 주류에 해당되는 백인도 아니죠. 자신의 정체성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고 인정하고, 하지만 그와 함께 한국인이라는 것만이 아닌 호주인, 호주 문화, 호주의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그래서 결국 현재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속에 코리안,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드러난 하나의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BTS.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호주 친구들이, 혹은 다른 세계의 다른 친구들이 당신 누구냐? Who are you? Where are you from? 그 Who are you? 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질문,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라는 질문 속에는 당신의 외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양에서 온 사람이면 분명한데 동양의 어떠한 문화권,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20대, 30대 때 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설명하자면 I'm a Korean.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뭐죠? 남한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남한이에요? 라고 하면 알아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남한이 공산주의인가요? 북한이 공산주의인가요? 지금은 뭐죠? Do you know BTS? 그럼 끝이 나죠, 그냥. BTS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코리안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대중문화의 힘은 세계 최고이구나. 이런저런 다른 논란거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BTS 하나로 일단 우리는 무척 강한 자부심, 코리안이라는 것을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이곳에서 열렸던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작년에 그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정현 선수, 호주인들이 아마 정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불굴의 의지, 신체적인 어떻게 본다면 상대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하고 체력이 뛰어난 외국 선수들을 맞아서 전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 맞아서 전혀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던 정현 선수의 인상, 코리안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함께 맞물려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겠죠. 과연 나는 대한민국, 코리안,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 자랑스러운가, 부끄러운가, 숨기고 싶은가, 아니면 많은 설명을 해야 할 불편함과 귀찮음이 내게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고국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포들 치고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치가 안정되고 선진적이고 화합과 통합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교육, 사회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호주로 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3번째 왔고요. 2번의 호주 방문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교수로서 왔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때 시드니 시내를 호주 교수들과 함께 잠깐 방문해서 거닐다가 맞닥뜨린 한 슬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청원 내지 그 호소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개고기 식용을
멈춰라 라고 요구하는 호주 시민단체, 호주 동물보호단체의 서명과 청원을 받는 그런 시내의 하나의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여행으로 왔는지 공부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뭔가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잠깐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 찾아가 봤더니 그 여학생은 우리 코리아라는 명칭, 우리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사진도 막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처참한 동물에, 특히 개에 대한 사육, 도살, 그리고 비위생적인 상황들에 대한 사진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뭐 torture 또는 뭐 killing, 뭐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못 지나친 거죠. 자기 일도 아닌데 내 나라, 내 고국, 나의 정체성의 일부인 코리아에 대한 공격이고 비난이고 훼손이기 때문에 그 젊은 학생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현재 개에 대한 식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잔인하고 처참한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쳐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말이 아니고 또 상대방은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논리와 이론과 그런 상대방들과 함께 말다툼을 하려다 보니 감정이 앞서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억울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을 펑펑펑 쏟더라고요. 오일 하듯이 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서 함께 그 여학생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호소를 하고 이런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국민들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호주와 함께 동물 보호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라는 이런 마무리를 짓고 나왔지만 하여간 그 여학생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대상이면서 자신의 일부분이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지향이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내고 설득해내고 동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경험과 한 분 한 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주류 사회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입한 2세, 3세 한국인들 그분들이 전혀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분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부모님들께서 한국에서 떠나오신 철저하게 한국인이신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한국과 인연을 끊어라. 한국말 배울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영어만 해라. 백인들과 똑같이 생활해라.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죠. 변호사로, 의사로, 전문직으로, 컴퓨터 전문가로.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 사회 시선은 Where are you from? 인 거죠. I'm from Texas. 그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그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죠.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드러낼 것이며 발전시킬까? 그것은 각자의 결정이고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답이 참 찾아지기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에이 뭐 그런 거 생각해. 그냥 오늘만 생각하지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 삶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도대체 뭐지? 나는 뭐 한 거지 이제 동안? 난 어디로 가는 것이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죽음이란 것을 편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맞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또는 훨씬 더 어려서부터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체성이란 부분, 나는 누구인가와도 연결되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원칙은 무엇인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은 또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쭤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내 삶의 목표는 행복이야. 과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거 이외에 있을 수 없다. 행복이라는 가치, 행복이라는 느낌, 행복이라는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 왜 연애를 하며, 왜 가족을 만들고, 왜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며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행복 아니겠는가. 행복이라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다. 그것도 충분히 철학적 근거도 있고요. 우리 상당한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란 것이 삶의 가치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정한 직업을 달성해내는 것, 특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 특정한 돈을 모으는 것. 호주로 떠나오신 이민 1세대 우리 선조 선배분들 1957년으로 역사 속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물론 계실 수는 있겠죠. 1957년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그 당시부터 호주로 떠나시던 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호주를 오려고 했을까요? 지금 조기 유학이며 이민이며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길래,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길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 중엔 행복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십니다. 가족이 전부야. 가족.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 자식,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쏟아 부어서 나는 어떤 고생을 해도 좋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좋고 어떤 상처를 입어도 좋은데 내 자식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어. 무시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가족. 그것만이 삶의 목표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만약에 가족과의 갈등이 생긴다.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혹은 가족에게 사고가 생긴다. 삶 자체가 없는 것이죠. 삶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가치인데요. 어떤 분들은 인정을 받는 것,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없는 지구상의 인구들 중에 대한민국 6,500만 또는 호주 교민 15만에 18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 중에 내가 여기 왔다 간 것을 남들이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BTS는 뭔가요? 그들이 가진 것은 돈과 성공도 있겠지만 더 커다란 것은 recognition이죠. 인정이죠.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성취를, 그들의 재능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표인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성공과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겠죠. 여기에서 핵심은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아마 만족이란 걸로 전부 귀결이 될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던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겠죠. 내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 이루어졌어.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졌어.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한 사람이잖아. 내 인생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 의미가 있잖아. 라는 그런 것들, 그런 충족감이 가장 중심에 있겠죠. 그런 충족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디에서 태어나건 어느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건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인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고민을 안고 태어났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있으며 그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일보편의 방법이고 교육이 그것을 도와주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의 집단적인 가치관 속에 무엇인가 참고할 만한 것은 없을까요?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목표, 이것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100주년의 의미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질문. 네.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서 찾을 수 없는 답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것도 혼자서 저 벌판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막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외친다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그 답은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하고 싶은 준거 집단, 이것과의 연관성에서 찾아지겠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것이 모인 것이 우리들의 집단적인 꿈이고 목표이고 이념이고 종교겠죠. 우리는 도대체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을 통한 파멸, 깨끗한 청소일까요? 지구 환경을 최대한 더럽혀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은 다 죽어 없어져도 나만, 내 아들만, 내 자식만 우뚝 서는 그런 경쟁의 정글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과연 우리는 어딜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란 걸 형성하고 있고 집단이란 걸 형성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일단 한 단어로 응축되겠죠. 이상향, 유토피아.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 그것을 우리는 유토피아, 이상향,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그리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러한 각자의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류의 합의로 나타낸 모습을 종교의 경전에서, 문학 작품에서, 영화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쇼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것에 긍정하니까 많이 읽히고 보이고 또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를 그냥 이상적인 세상으로 그려놓고 있나요? 계급이 구분된 세상인가요? 그런 이상형 보신 적 있습니까? 특정 개인이 아닌 공개된 집단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대에서 우리가 그리는 궁극적인 세상을 사람이 차별되고 나뉘어주고 누군가가 권력자고 누구는 피지배자인 그런 모습을 이상향으로 그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 꿈꿔오고 그려왔던 이상향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평등한 세상이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죠. 시끄럽고 갈등 많고 싸우고 그런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어디에서든 누구든 어떤 종교든 어떤 문학작품이건 어떤 사조에서건 어떤 이념에서건 이상향은 평화로운 세상이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등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곳이죠.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 거기에 나의 개인의 꿈을 맞추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저는 UN 사무총장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되려고 하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요. 평화롭게 만들려고요. 그들이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거, 책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본 것, 그 이상향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개인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엮어서 한 가지의 생각거리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거대한 이어달리기라는 A Giant Relay라는 영어로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구의 역사, 정답은 있을 수 없겠지만 과학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은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 지구에 4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구에 인류는, 인간은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물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출현을 현재 우리의 인류의 원조로 대체적으로 과학에서는 보고 있죠. 20만 년 전. 2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출현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이 지구상을 왔다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계산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앞으로도 과연 이 지구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에 존속하는 수없이 많이 나타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인간이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태어났다가 명멸하고 죽고 사라지고 또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해온 이 엄청난 거대한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요? 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미미하겠죠. 그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것을 기여하고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관심 쏟고 있는, 오늘도 제가 온다고 하니까 태극기를 드신 어르신분들께서 항의를 하시러 광장에 나오셨고요. 전화도 거셨고,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그 갈등과 분열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엄청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뭔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의 70년, 인류 역사 20만 년 중에 70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반도 역사 5천 년이라고 본다면 5천 년 중에 70년은 도대체 어떤 무기와 크기를 가지고 있나요? 찰나 아닙니까? 한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왜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 나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게 쉽게 그냥 거기다 던져버리고 있죠, 우리는? 그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숫자로만, 통계로만 따지자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20만 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는 한 개인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김대한이라는 방화범이 현재 세계 역사상에 한 사람이 개인의 범죄 행동으로 살해한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195명에 이르는 사람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는 왜 그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다른 195개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 던져냈을까요? 물론 제가 삶의 비밀과 진실의 답을 다 알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더라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저 이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그 엄청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어달리기가 무엇입니까? 앞선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연결해 줍니다. 그 뒷주자는 바톤을 받아서 띄어서 또 다음에게 연결해 주죠. 우린 분명히 우리 앞세대로부터 전달받은 바톤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이 인류가 향하고 있는 이상향은 어디인지, 그래서 내 앞세대는 여기까지 왔죠.
생각의 차이와 갈등과 분열로 전쟁도 일으켰고 파괴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20세기 전반이 의미하는 지구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도 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는 지구의 남은 수명은 50년이다라는 경악스러운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 인류가 20세기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툭하면 전쟁하고 툭하면 침략하고 툭하면 파괴하고 환경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대량 생산하고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이렇게 살다가는 글로벌 워밍, 기후변화, 핵개발, 전쟁, 범죄, 혼란 50년 이후 마치 공룡이 멸망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지구는 적어도 인류에게 있어서는 인류라는 이런 특성을 가진 생명체는 50년 이후에는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구란 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바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줘야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들었을 때 처음 떠오르는 게 나는 그래도 50년 이내에 죽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라는 안심이 일단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지구가 멸망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왕성하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구가 막 화산이 뒤덮이고 지진이 전부 뒤덮고 핵 방사능 물질이 뒤덮어서 결국 우리가 다 죽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세대는 아니라고 하니까 50년이 지나서라고 하니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너무 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정체성은 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20만 년 역사 속에 먼지 같은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이후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나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가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 거대한 이어달리기 속의 일원으로서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수십억 내 동시대 인류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이 지구를 연결시켜주는 그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조금 좁히면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6천만 동포들 속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6천만이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류 전체의 보탬이 되고 다른 국가나 민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나가는데 기여하는 우리가 되고 그 속에 나가 된다면 우리 이 자이언트 릴레이, 거대한 이어달리기 속에 우리는 마치 월드컵 4강에 이르렀을 때 내가 공을 차지 않았고 내가 국가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뿌듯하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BTS 일원이 아니지만 BTS 활약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그 속에서 마치 내가 BTS인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즐거웠던 그것처럼 우리가 거대한 우리의 이어달리기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보고 그에 맞추어서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919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있는 코리안이라는 대한민국인이라는 그 특징은 그 성격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부정적인 것도 많죠. 감추고 싶은 것도 많죠. 그 시드니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던 여학생이 느껴야 했을 코리안이라는 그 참담하고 아프고 복잡하고 또는 부끄러울 수 있는 그 모습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919년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 그 시기가 1919년이죠. 우리는 1919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전 세계를 향해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임을 여러분들이 부디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 달라라는 외침을 발했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정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관료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단체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외쳤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웃에 있는 거대하고 힘센 일본이란 나라의 일부가 아니고 그들의 부속이 아니며 그들에게 지배 통제받는 자율성, 독립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지난 5,000년간 국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왔던 주권 국가입니다. 이것을 선언했던 것이 1919년이죠. 여기에는 비단 그러한 주권의 문제, 국가로서의 문제, 민족으로서의 독자성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압제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착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지배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차별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외부로 본다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략에 고통과 압제에 시달렸지만 내부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봉건 왕조에 의한, 계급사회에 의한, 귀족주의에 의한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차별하고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왔던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압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국민은 자주 독립국가이며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선언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호주인을 만나고 누굴 만나건 우리는 1919년에 공화국, 공화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이걸 동의하고 함께 농촌, 공장, 시장바닥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합의하에 동의하에 외친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인 거죠. 1919년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독립선언문 속에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은 누구 한 사람이 독자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와 수없이 많은 논의와 수없이 많은 토론 속에서 탄생한 우리 민족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합의였던 거죠. 충분히 자랑해야 하고 자랑스러운 선언의 내용입니다. Where are we heading?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류 전체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국가인가? 우리는 국가로서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가? 우리는 왜 일본 제국주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며 왜 우리는 히틀러, 나치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 혹은 항일 독립 애국 지사들이 수없는 밤샘 토론과 이야기의 공유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흐름들을 들여다보고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인 거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다. 국군을 빼앗겼던 그 당시에, 약자여서 서러웠던 그 당시에 부자들의 횡포에 가난한 서름을 맛본 사람 대부분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벌어야 해. 강해져야 해. 다 소용없어. 내가 부자여야 무시받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이 무시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민족으로서 국가로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우리 강해져야지. 강해서 일본 놈들 다 짓밟아야지. 되갚아줘야지.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꾼 것은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꾼 것은 아름다운 나라다. 우리가 다른 강한 나라에 짓밟혀받고 착취당해받고 빼앗겨받기 때문에 그 서러움과 아픔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짓밟고 빼앗는 강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마저 우리와 함께 우리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필리핀도, 베트남도,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함께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Korea and Korean people are beautiful, 이런 말을 듣고자 했던 거죠. 믿고 싫지만 쟤들이 되게 강해,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나약하게 생각을 해? 강해져야지. 정의는 결국은 힘의 논리인데, 국제사회는 힘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왜 우리는 벌써부터 강함을 포기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도 핵 개발해야지, 핵 가져야지. 여전히 공개적으로 정치인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우리 선조가 피지배의 압박과 착취의 고통 속에 시달렸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까? 돈 많이 버는 경제의 힘, 군사력이 튼튼한 국방력, 당연히 더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이며 우리들이 꿈꾸는 이상향의 모습은 문화가 풍성하고 강하고 발전된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BTS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우리 독립정신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족문화와 정서 속에 담겨있는 끼,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흥과 감정에 함께 집단적으로 조응하는 우리의 특성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1919년 4월 11일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나라, 왕정도 아니고 봉건제도도 아니고 귀족제도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형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헌법으로 정했죠. 임시헌장으로 불렀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면 그 다음에는 헌법으로 바꾸자는 약속이었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이 정신은 그대로 계승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임시정부가 꿈꿨던 대한민국 독립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민주공화국이고 차별이 없는 평등이며 어느 누구도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 종교에 따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꿈꿨던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때 이루었던 합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집단적인 동의, 우리의 민족적 가치, 이상향에 대한 뚜렷한 그림, 그대로 지난 100년이 흘러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선호되는 나라요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만 이제까지 흘러왔다면. 근데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결의대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과 광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쟁취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여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우리의 영토를 수복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해방이 이루어졌고, 신탁 통치 논란, 미 군정 3년 동안의 통치, 그리고 이념적 갈등, 분단,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 남과 북이란 이유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러한 이념의 차이, 체제의 차이, 서로를 가장 큰 적으로 돌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던 우리의 그야말로 주적이었던 일본마저도 차라리 저쪽보다는 더 가까운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갈등의 상처와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경제적인 부흥, 성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아무것도 없는, 다 파괴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멘, 시리아, 수단, 이런 나라의 모습, 그대로였죠. 과연 우리가 그 나라들이 세계 10여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리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40년, 50년 흐르는 이후에. 어느 누구도 코리아가 그 전쟁의 참화 속에 잿더미로 뒤덮였던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의 뒤안길에는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었죠. 군사 독재, 인권 탄압, 빈부의 격차, 극심한 격차, 가진 자는 엄청나게 떵떵거리고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꿈꿨던, 약속했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차별 없는 세상, 말만 해도 잡혀 들어가고 범죄자가 되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회적인 모순이 경제 성장의 그늘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어받은 채, 바톤으로 이어받은 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 모순과 갈등은 해결하고 치유하고 성장과 결실을 넘겨줘야 할 그런 이어달리기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그러한 자세가 지금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향한 노력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국제사회, 미국에 오히려 우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테니 제발 당신들도 협조해 주시오. 우리가 화해할 테니, 협력할 테니, 평화를 이룰 테니 부디 도움은 못 줄지언정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호소를 전 세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요? 그 한편에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호주에, 미국에, 중국에, 유럽 각 지역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마치 과거에 핍박받던 유태인들처럼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민족, 다른 사회, 낯설고 물설고 힘들고 어려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다른 곳으로 용기 있게 떠나오신 우리 민족들이 계십니다. 1957년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는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주 호주 한국 대사관에서는 1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우리 호주 교민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잠재성과 힘 대단히 큽니다. 어떻게 작용하느냐, 모일 수 있느냐,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이 2019년 2월 2일입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학생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전국을 휩쓴 흰옷의 평화적인 만세운동,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수립,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교육하고 있는 그때 그 역사적인 사건들, 현장들. 우리는 지난 2016년 연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라는 것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있었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특히 저는 경찰 범죄 전문가다 보니까 전 세계 현직 경찰관들도 많고 잘 알고 지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하냐? 어떤 민주사회에서도, 어떤 선진사회에서도 수십 명 이상이 모여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충돌이 있으며, 반드시 연행자가 있고, 반드시 폭력이 있으며, 반드시 사법 처리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회는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외국 전 세계인들이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리에서 최루탄이 난무하고 돌이,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밤이면 술 취한 분들의 폭력이 거리를 휩쓰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연인은 1000만 명이 넘는, 한 자리에 수십만 명, 때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거리를 가득 메우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대체가 단 한 건의 폭력 사태, 단 한 건의 불법이나 연행이 없는 일이 가능이나 하냐? 혹시 거짓말 아니냐? 집단적인 마술이나 매직 같은 속임수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1919년 3월 1일에 그 움직임들, 그 이후로도 이어졌던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일제 순경과 순사들과 헌병들은 총을 쏘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무장 공격을 행했던 그 무자비한 탄압 앞에서도 끝까지 평화를 유지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을, 역사를 그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위기의 순간에, 국가적인 명운을 가를 순간에 우리는 다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촛불 시위는 그저 그것의 하나의 100년 만의 재현이었던 것이지요. 2019년 2월 2일 혹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100년의 기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앞으로 211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거대한 이어달리기 릴레이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세대, 우리들 모두를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1919년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집단으로서의 대한민국과 코리안으로서 우리의 이상향인, 우리의 목표인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내며 지구의 수명, 인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하게 더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헌신을 하는, 그래서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류들 중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아름답다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어쩔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은 저를 빨갱이라고 부르십니다. 예, 제게 공격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발전에 저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평면에서 지금 당장의 모습과 목소리가 아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역사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요. 과거의 우리의 분단, 우리의 갈등, 우리의 전쟁, 서로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편에 서 있느냐만으로 상대를 적으로 돌리고 죽창을 찌르고 총을 쏘아대고 목숨을 빼앗았던, 아기도 적으로 보고 죽였던 그 우리의 참담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던 일로 치고 이제 우린 다르니까 우리 함께 똑같은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여론조사라면 가장 싫고 미워하는 대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입니다. 왜? 그들 눈에는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이상한 이웃으로 보일 테니까요. 왜 100년 전의 문제를 혹은 50년 전, 60년 전의 문제를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한 우리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느냐. 이미 1965년에 거액을 주고 배상하고 끝내기로 다 약속하고 협정해놓고선 왜 또다시 강제징용 보상하라고 배상하라고 하고 위안부 피해 배상하라고 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럼 지금 또 돈 주고 배상하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그걸로 돈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일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린 가짜뉴스, 공격을 위한 음해성 정보, 이것을 공유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20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 중에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이 70년의 모순을 마치 내 삶의 모든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관행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서로가 서로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짜라는 그러한 고집은 버리더라도 상대를, 그 차이를 인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서의 함께 꿈꾸는 인류 평화, 아름다운 환경, 지속 가능한 지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와 책임, 이 공통점만을 조금 더 강하게 찾아내서 노력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 더 확고하게 갖고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나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목표를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